이 오디오는 엠파 채널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인기 최정상의 방송인 박나래 씨가 갑자기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나 혼자 산다나 구해줘 홈즈 같은 정말 국민 예능을 이끌던 분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저희는 여러 기사들을 바탕으로 이 아주 복잡하게 얽힌 사건의 실타래를 하나씩 깊숙이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연예인 가십 이렇게 보고 넘길 사안이 아니거든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크게 두 개의 거대한 축으로 나뉘더라고요. 하나는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갑질 의혹이라는 아주 감정적인 문제고요. 다른 하나는 그 주사이모라는 미스터리한 인물과 얽힌 불법 의료 행위라는 이건 완전히 법적인 문제죠.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교묘하게 얽혀서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네, 듣기만 해도 벌써 머리가 아파오는데요. 저희의 목표는 이 팽팽하게 맞서는 주장들을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좀 살펴보고 당신이 이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럼 사건의 시작점이었죠. 그 전 매니저들과의 갈등, 갑질 논란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모든 일의 시작은 박나래 씨와 약 1년 3개월 정도 그 정도 함께 일했던 전 매니저 2명의 폭로였습니다. 네, 보내주신 기사 내용을 보면 정말 좀 충격적이에요. 이분들 주장에 따르면 박나래 씨가 개인적인 심부름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가족 관련 업무까지 시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폭언을 하거나 술잔을 던지기까지 했다는 주장도 나왔고요. 네, 그런 주장도 있었죠. 업무상 지출한 경비도 제때 정산을 못 받아서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하고 박나래 씨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이건 명백한 업무 범위 외의 부당 지시이자 인격 모독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나래 씨 소속사가 반박을 하면서 사건이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어요. 소속사는 이 논란의 본질이 갑질이 아니라 금전 요구라고 딱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 부분. 그러니까 소속사 입장은 이건 갑질이 아니라 돈 문제다. 이렇게 프레임을 바꾸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퇴사한 두 직원이 처음에는 회사 전년도 매출의 10%를 요구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액수를 점점 늘려서 나중엔 수억 원대의 돈을 요구하면서 압박했다 이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소속사는 이걸 일종의 협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건 정당한 문제 제기다. 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퇴사 후에 부당하게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 흠집을 내는 거다. 이렇게 맞서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전형적인 진실 공방의 형태입니다. 양쪽 다 한치의 양보도 없으니까 이쯤 되면 당신도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정말 그렇네요. 양쪽 주장이 너무 팽팽해서 외부에서는 진실을 알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매니저와의 갈등만으로도 충분히 복잡한데 보내주신 다음 기사를 보니까 여기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네, 바로 그 불법 의료행위 의혹이죠. 이 사건을 지금의 거대한 스캔들로 키운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언론사 디스패치가 공개한 사진들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박나래 씨가 자기 오피스텔이나 차 안, 심지어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지 같은 해외 호텔에서도 링거를 맞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잖아요. 네, 이건 누가 봐도 병원이 아닌데요? 이 부분이 법적으로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 특히 주사를 놓는 것 같은 이런 침습적 행위는요. 반드시 허가된 의료기관 안에서 그리고 의료 면허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오피스텔, 차량, 해외 호텔, 당연히 의료기관이 아니죠. 만약 면허가 없는 사람이 돈을 받고 이런 시술을 했다면 그건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 즉 범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박나래 씨 측의 첫 해명은 너무 바쁜 일정 때문에 다니던 병원 의료진에게 합법적인 웡진을 요청한 거다. 이거였죠. 네,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디스패치가 공개한 증거들, 예를 들면 시술 장소의 다양성이라던가 시술자의 정체에 대한 의혹들, 이런 걸 보면 그 해명이 곧바로 설득력을 잃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이 주사이모 현상이라는 게 단순히 박나래 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살인적인 스케줄 속에서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는 연예계의 구조적인 압박을 보여주는 단면일 수 있다는 거죠. 공식적인 의료 시스템을 이용할 시간조차 없거나 혹은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은밀하게 관리를 받고 싶을 때
이런 비공식적이고 위험한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배경이 있을 수 있겠군요. 게다가 다른 기사들을 보니까 항우울제 성분이 포함된 전문의 약품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 네, 그것도 있었고요. 사용한 주사기나 링거팩 같은 의료 폐리물을 분리수거도 없이 그냥 일반 쓰레기처럼 버렸다. 이런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되면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요. 그렇죠. 처음엔 갑질이라는 개인 간의 다툼에서 시작했다가 이제는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심지어 폐기물 관리법 위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그 미스터리한 인물들이죠. 주사 이모와 링거 이모. 이 사람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파헤쳐 보죠. 대체 누구일까요? 우선 주사이모로 불리는 이 씨. 이 사람은 논란이 불거지니까 아주 기묘한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SNS에 중국 내몽고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올렸어요. 네. 그러면서 자신을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 최연소 교수라고 소개했죠. 잠깐만요.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 최연소 교수요?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자신은 정식 의료인이다. 이걸 증명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마도 그랬겠죠. 그런데 국내 의사 면허가 있냐는 댓글이 막 쏟아지니까 갑자기 모든 게시물을 삭제해버렸다고요. 이건 뭔가 찔리는 게 있다는 신호 아닌가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의혹이 더 커졌죠. 심지어 한 의사단체는 포강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의대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유령의대요? 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 씨는 자신의 경력을 완전히 날조한 셈이 되는 거죠. 와, 유령의대라니요? 이건 거의 사기 수준 아닌가요? 자신을 의대 교수라고 소개했는데 그 학교 자체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계가 굉장히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직접 박나래 씨와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고요. 대한의사협회 역시 공식 성명을 통해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라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죠. 아, 의료계가 직접 나섰군요. 네, 특히 대리 처방이 엄격히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게 사용된 정황까지 언급하면서 이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니까 주사 이모와는 또 다른 인물인 링거 이모 A씨가 등장해요. 정말 이제 양파처럼 까도 새로운 인물이 나오네요. 네, 이 A씨는 전 매니저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박나래 씨에게 링거를 놔주는 대가로 25만 원인데 기름값 좀 생각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정황이 드러났죠. 아, 그 문자. 네, 이 문자가 사실이라면 돈을 받고 의료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이 A씨의 인터뷰 내용은 더 기가 막히더군요. 의료 면허가 없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 과거 병원에서 잠깐 일한 경험으로 반찬값 정도 벌려고 아는 사람들에게 약을 구해준 적이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박나래 씨에게 시술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했고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애매한 답변, 그리고 반찬값벌이라는 표현. 이 새로운 인물의 등장은요, 박나래 씨의 행위가 어쩌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어쩌면 이런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패턴이었을 수 있다라는 강력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아,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렇게 논란이 최고조에 달하니까 박나래 씨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16일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영상을 공개했죠. 네, 여기서 박나래 씨의 대응 전략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는 영상을 통해 최근 사안들로 많은 분들께 걱정과 피로를 드린 점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하면서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대중의 피로감을 인정하고 한 발 물러선 거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앞으로는 더 이상의 공개적인 발언을 삼가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건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나 어설픈 변명 대신에 법의 판단이라는 가장 객관적인 틀로 공을 넘긴 겁니다. 더 이상 여론의 심판은 받지 않겠다.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사실상 대중을 향한 소통의 창구를 닫고
법적 대응에만 집중하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그녀는 이제 대중의 비난이라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광장에서 벗어나서 법정이라는 통제된 공간으로 전장을 옮긴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제 대중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과연 법적 절차가 어떤 진실을 밝혀낼 것인가 이쪽으로 옮겨가게 되겠네요. 네, 이제부터는 감정이나 추측이 아니라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른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 대한민국 톱 예능인 박나래 씨의 갑작스런 활동 중단 선언, 그 뒤에는 전 매니저와의 갑질이냐 금전 요구냐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는 주사 이모, 링거 이모 등 여러 인물이 얽힌 불법 의료라는 매우 심각하고 복잡한 의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은 법의 심판대로 넘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유명 연예인의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극심한 스케줄과 대중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는 연예인들이 겪는 건강과 미용에 대한 압박, 이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압박감이 이런 비공식적이고 위험한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토양이 되기도 하죠.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편리함과 신속함이라는 이름 아래 과연 어디까지 선을 넘어도 괜찮다고 생각할까요? 병원에 갈 시간을 아끼기 위해 남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찾는 그 편의가 만들어낸 위험한 수요. 그리고 그 수요에 기생하는 비공식적인 공급망. 이 위험한 네트워크의 책임은 과연 시술을 받은 개인에게만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런 환경을 조장하고 또 묵인한 우리 사회 전체에 있는 걸까요?